자, 흔히 꿀벌에 단백질원으로서 이제 꽃가루를 이제 화분을 채취해 오는데 그것을 이제 벌들이 한 군데 모아 벌방 소방에다 채우는 다음에 그다음에 꿀도 채워놓고 해가지고 어, 우리가 가을에 김장 담그듯이 어, 유산균 발효가 일어나서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어, 그 벌들이 그 어떤 걸 더 좋아하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. 바로 가져온 꽃가루를 먹는 게 뭔 걸 좋아하는지, 그리고 영양적으로 이렇게 그 발효된 그런 화분 꽃가루가 벌한테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을 한번 음, 확인해 보는 내용인데요. 꽃가루를 소방에다 저장한다. 그래갖고 요거를 발효시킨다면 배추를 그냥 삶아서 배춧국을 먹느냐, 김치가 된 다음에 먹느냐, 이런 얘기인데, 발효시켜서 이용하냐? 그렇지 않은 것 같다. 노.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, 이제 꽃가루라는 게 그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딱딱한 그 외막이 있어서, 그 다음에 그 내부에 그 단백질들, 여러 가지 벌이 이용할 만한 그 내용물들이 있는데, 이게 소화되면 이제 겉에 껍데기가 깨져갖고 내용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,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. 발효된 대로 있더라, 이거죠. 그 핵심 장내 세균의 비중이 그리 많지 않더라, 적더라. 그러니까 발효된다는 것은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장내 세균의 그 이로운균들에 의해서, 그 분해가 돼야 되는데,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뭐 그리 안 많더라, 이거죠. 어, 요거를 락토바실로스 쿵키아이 같은 그 자유생활 꽃 박테리아를 유리하게 활용한다. 어쨌든 뭐 그런 발효나 이런 데의 그 화분 패티라기보다도 벌빵이죠. 벌들이 만들어서 이제 저장 상태에 있는 그 꽃가루를 뭐 이런 유산균, 꽃에서 유리하는 유산균과 섞어서 그 발효를 시키는데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숙주 면역에 유리한 효과를 발휘하고 정산세균층이 아니라도 음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고 꿀벌의 프로바이오틱 시장을 이제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어쨌든 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활용 그런 그 미생물 활용도 하고 있다.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화분을 발효시켜서 그 화분에 있는 내용물을 그 변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.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발효가 화분의 영양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가? 예를 들어서 우유에 유산균이 발효돼서 야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미생물학 그, 그 미생물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죠. 이런 것들이 우리 장 건강에 도움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고가루가 발효돼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그 발효 음식이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같은 그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. 오히려 벌들이 금방 가져온 신선한 걸 좋아한다. 생선으로 치면 간고등어보다도 회를 더 좋아하더라, 벌도. 그런 얘기죠. 어, 그래서 꽃가루에 그, 그 미생물의 그 비율을 보니까 뭐 그렇게 교수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. 발효된 것들이.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 벌빵 갓 가져온 꽃가루 하루 미만, 하루 이틀 사이, 이틀 사흘 나흘, 나흘 이상 된 것을 봤을 때 그 벌빵에서 이 세균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얼마나 그 변화나 빈도수를 본 걸 보면은 음, 실제로 발효가 된 다음에 이게 쭉 더 늘어나야 되는데 한 이틀까지는 하루서 이틀 사이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나서 한 50만 개, 뭐 그람당 55만 개 요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게 그런 그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발효가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요 그래프는 뭐냐? 어,
Be feeding preference of stored pollen. 그러니까 벌이 이 저장된 꽃가루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, 이거를 봤더니,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그 꽃가루가 얼마나 남아있느냐. 안 먹고 패대기 팽개치면은 많이 남아있겠죠. 근데 좋은 거 쏙쏙 빼먹으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겠지. 보니까, 보니까 여기 하루 이틀 된 거는 다 먹어서 12%만 남아있고, 이틀, 사흘. 사흘, 나흘 사이에도 이제 다 먹어버리는데 96시간이 나흘이죠. 나흘 이상 된 것들은 남아있더라. 이거 맛없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벌들이 신선한 꽃가루를 좋아한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발효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꽃가루들인데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전자해명으로 찍는 바람에 나고 그 꽃가루들 다른 물질들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. 전자해명이 원래 이렇게 흑백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분하기 쉽게 칼라를 포토샵 같은 걸 입힌 것 같아요. 균들이 별로 없어. 바르테 봐야 아, 건조된 벌빵 그걸 이렇게 이렇게 그 소위 그 벌빵 비브레드를 이제 건조시켜서 전자해명을 찍어봤는데 균들의 사체는 하나도 없어요. 음, 음, 그런데 요거는 그 비교를 위해서 보면 요 보라색으로 입힌 것들은 다 세균들이죠. 균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이제 분해하려는 건데, 그 내역벌의 그 힌드 것이라고 후장이라는 뜻인데, 그래 소화기에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저기 한 소장, 대장 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. 창자.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거를 분해하려고 이제 있다는 거죠. 살아있는 그 벌빵 자체에서 발효됐다고 봤는데 발효됐으면 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없다는 거죠. 근데 오히려 벌의 장내 먹었을 때 벌의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신선한 걸 좋아해서 먹으면 이제 벌의 장내 미생물과 또 벌의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벌빵이 이렇게 숙성됐다.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물들이 있고 그대로 외피가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. 이게 깨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와야 소화돼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. 음, 숙성됐다고는 하지만, 발효됐다고는 하지만, 그래 좀 더 크게 열흘 동안 발효를 시켜봤더니 뭐 그대로더라 이거죠. 그런데 그, 그 내역봉의 그 장에서 이제 소화가 된 상태를 보면은 요것들이 이제 다 깨져서 아직 덜 깨진 거는 내용물들이 이제 노리끼리하게 좀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깨져서 흘러나와 있다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이제 분해해서, 이거는 세균들이 보이죠? 각종의 분해해서 이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발효돼서 그 내용물이 나와서 벌들이 이용하기 좋은 게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그냥 발효 산성화만 돼 있고, 그게 다른 미생물들도 많지 않은데 그 벌이 먹어서 장내에서 그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것들이 이제 흡수되더라. 아, 그런 얘기죠. 결론적으로 화분 가용성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. 화분성의 단백질을 생조직 몸의 체내에 보관을 한다는 거죠. 유충 내도 단백질이 비탈로젠 상태로 보관돼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담배로 사용하는 거고요. 그 지방채. 또 일벌, 내역벌의 아까 그 사진에 나왔죠? 그렇게 보관돼 놓은 상태로서 즉각적으로 그 그러니까 젖으로 전환 가능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만일에 이렇게 냉장고에 쌓아두면 그거 다 요리해서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소화해서 흡수까지 된 상태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필요할 때 즉각적인 이제 필요한 활성담배 생물학적 활성 물질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. 그래서 미생물의 소화로부터 이제 보호된다. 그러니까
냉장고 없어도 뱃속에 깨끗하게 묵은 상태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그걸로 새끼들도 먹이고 외벌이 들어왔을 때 또 좀 나눠주고 이런 공유가 빨리 된다는 거죠. 그 소화가 용이하다. 그런 상태로 그 정제된 순수한 단백질, 그 복합 단백질을 주니까 그 받아먹은 놈들도 그 복잡하지 않게 바로 소화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바로바로 그냥 거의 100% 소화되는 것에 비교하면 되는 거죠. 애기한테 아무리 좋다고 곰탕을 먹여도 애기가 그거 다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뽀뽀하는 것보다 젖을 바로 먹인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 원리죠. 먹이가 고갈됐을 때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지.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얘네들의 에너지 그 자원 활용을 위해서 어린 유충부터 먹어버려요. 알도 먹고. 그런 그 에너지 순환의 예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바로 로열젤이나 지방체 보충에 사용되기도 한다. 음, 부족할 때, 단백질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. 사람처럼 남은 음식을 저장한다. 우리 통조림 저장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꽃가루를 넣고 꿀로 위를 덮어버리면 이제 삼투압 물이 쭉 빠져나와서 세균이 못 자라죠. 가용 수분이 없으니까 오래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오래 잼과 같이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다른 유산균이나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그 산에 의해서 또 상하지 않게 김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. 포도당 산화 효소에 의해서 썩지 않게 방부제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벌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, 또 체내에 저장할 때는 아예 이렇게 정제된 담백으로서 언제라도 이게 밀크로서 로얄 젤리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보관을 한다는 거죠. 이게 벌에서의 봉분 내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. 그런 얘기죠. 그리고 이제 꽃가루를 이렇게 축매하는 이 그 매개자로서 매개자인 벌이 에, 다른 미생물들을 이제 옮겨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비백터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건 재밌어서 그냥 소개만 하는 건데, 어, 식물, 식물들이, 식물의 그 곰팡이성 그 감염원들을 그 바실러스 계통의 그 천적 미생물을 벌 발에다 묻혀갖고 이제 꽃으로 날아갔을 때 이놈들이 그 천적의 그 곰팡이를 억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지 않고 그, 그 생물학적인 방제 수단을 쓰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벌이 그런 그 여러 가지 미생물을 매개하는 그런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. 거기에는 이제 그 유익한 균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병원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벌들이 다니면서 식물의 그 감염병을 서로 퍼뜨려 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그 미생물학적인 치료제로서 그, 그 전달을 하는 그 매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품화된 제품화된 그 미생물도 있고요. 아마도 앞으로 그 우리 꿀벌을 활용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. 그래서 비팩터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음, 오늘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